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잊고 지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채널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1979년 2월에서 3월 사이 일어났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행, 스포츠 뉴스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979년 봄,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 아래 숨막히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던 3월과 4월의 정치 뉴스를 되돌아봅니다. 야당의 저항이 있었던 3월 19일 제10대 국회가 정식 출범하며 전국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유신 정권에 대한 야당의 정면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제1야당인 신민당은 수감된 민주화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긴급조치 구호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며 정권에 맞섰습니다. 정치적 긴장감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4월 14일 신민당 황낙주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유신 정권 말기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국제 소식으로는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국내가 경색되어 있을 때 국제 정세에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3월 26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미국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1차 중동 전쟁 이후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최초 평화 조약으로 국제 외교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중동의 질서를 뒤흔든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수립 4월 1일 이란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슬람 공화국 수립을 공식 선포하며 혁명의 대단원을 장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4월 12일 미국, 일본, 유럽 공동체 3자가 도쿄 라운드 최종 협상에 가조인하며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태동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1979년 3월과 4월, 대한민국은 억압과 저항 속에서 변화를 꿈꿨고 세계는 평화와 혁명의 소용돌이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격변의 시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1979년 3월에서 4월의 국내 경제 뉴스는 율산그룹 도산 사건으로 대표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급성장하던 젊은 기업의 몰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타고 급성장하며 젊은 기적으로 불렸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산그룹입니다. 하지만 1979년 봄, 이 신화는 단 2달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율산그룹의 자금난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월 29일 율산 계열사인 YH무역은 극심한 자금난을 이유로 공장 폐쇄와 종업원 500여 명의 해고를 예고하며 사회적 논란을 키웠습니다. 결국 4월 1일 율산그룹은 공식적으로 도산했습니다. 20대 총수 신선호 회장을 중심으로 불과 4년 만에 14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던 대기업이었습니다. 도산의 원인은 금융부채와 방만한 기업 확장이었습니다. 당시 율산그룹의 부채는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4월 3일 신선호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율산그룹에 대출을 해준 주거래 은행장들까지 구속되거나 문책 인사를 당하는 등 금융권 전반으로 파문을 확대시켰습니다. 한편 국제 경제 질서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4월 12일 미국, 일본 등 주요 3자가 도쿄 라운드 합의 의사록에 가조인하며 자유무역 확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을 예고했습니다. 율산그룹의 몰락은 중동 특수와 정부 지원 속에 급성장했던 70년대 한국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사회 뉴스입니다. 사회 뉴스는 노동 탄압의 시작과 정권의 인권 유린이라는 어두운 면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4월에 발생한 사건들은 이후 유신 정권 종말의 도화선이 될 YH 사건의 전조를 보여주며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양심수에 대한 폭력 사건, 4월 20일 더욱 충격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긴급조치 위반 수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집단 폭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나친 독서량 제한에 항의했을 뿐이지만 정권의 폭력은 수감된 양심수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는 유신체제의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인권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재난사고 4월 14일 강원도 정선군 한백광업소에서 폭약이 터져 광부 26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어두운 뉴스들 속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4월 1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었고 4월 19일에는 엠네스티 인천 지부가 결성되는 등 시민사회와 문화활동의 기반이 조심스럽게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봄은 억압이 극에 달했지만 그에 맞서는 노동자와 양심수들의 저항이 동시에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이 긴장감은 결국 1979년 가을 유신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문화뉴스입니다. 1979년 3월과 4월은 대중음악계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청년 문화의 상징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유신 말기의 억압 속에서도 젊음과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치적 긴장감과 경제 불안 속에서도 대중문화는 젊음과 감성의 코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시대에 피어난 음악과 영화 속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가요계의 새로운 별 조용필. 이 시기 가요계의 가장 큰 사건은 조용필의 등장이었습니다. 1979년 그의 솔로 1집 앨범에 수록된 창밖의 여자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가요계의 세대 교체를 알렸습니다. 그 밖에 혜은이의 제3항 강교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았고, 나미의 영원한 친구가 젊은 디바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청춘 영화 멜로드라마의 주역들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장악했습니다. 배우로는 정윤희, 장미인, 유진, 이 여배우 3인방으로 이들이 출연하는 영화와 드라마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윤희는 청순함과 섹시함을 겸비한 배우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예능에서도 큰 인기가 있었는데요. 웃으면 복이 와요 등 코미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으며 구봉섭, 배삼룡 등 원로 코미디언들과 더불어 이주일 같은 신예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은 하이틴 스타가 대거 등장하며 청소년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들의 패션과 스타일은 젊은 세대의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대의 통제와 저항이 엄격했던 유신 정권의 사회 통제는 문화 검열과 복장 규제로 나타났습니다.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이 여전히 성행했지만 젊은이들은 음악과 패션에서 자신들의 개성을 표출하려 했습니다. 또한 1979년생 동갑내기 연예인들의 모임인 79클럽 같은 세대를 대표할 연예인들이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곧 다가올 80년대 문화의 주역이 됩니다. 1979년 3월과 4월의 대한민국 문화는 억압의 시대를 살아가던 젊은이들이 감성과 자유를 갈망하며 만든 저항이자 휴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뉴스입니다. 스포츠계는 국제대회 참가 문제와 스포츠 시설의 변화가 주요 이슈였으며, 국내적으로는 프로스포츠 시대의 맹하가 아주 미세하게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1979년 봄,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외교 무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긴장, 그리고 대규모 시설 준공 소식까지 3월과 4월의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4월 5일 평양 대회 출전 논란. 유럽 탁구 연맹은 그해 평양에서 열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출전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특히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스포츠를 통한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스포츠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4월 1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인프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설은 향후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대형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공식적인 뉴스는 아니었지만 이 시기는 정부와 재계 내에서 프로스포츠 창설의 필요성이 조용히 논의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야구, 축구 등 인기 종목의 프로화에 대한 잠재적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1979년 3월과 4월의 한국 환경 및 기후는 이상고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불안정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상고온이라는 자연의 경고와 개발에 밀린 환경이라는 인위적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환경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가 곧 현재를 만들었고 미래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실수와 성공, 교훈과 성찰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